좀 터지게 터졌다는 분위기, 저희끼리는 묵인해왔던 사실이거든요. 발달장애 아이를 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엄마로서의 후보자는 훌륭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이 내가 타인에게 저지른 자행한 나쁜 것들, 어떻게 보면 범법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익스큐즈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마의 사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너무 당연해지. 강선우 갑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보좌진은 우리 의원님은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든지. 네. 저희가 어렵게 정말 신원 보호 약속을 드리고 이제 들은 심경들인데요. 좀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우선 뭐 음성 변조로라도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정치권 내 문제를 보좌진들이 왈가왈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되어 왔고, 그리고 보좌진의 고용 형태상 의원들이 절대적인 그 생사 박탈권, 네.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뭐 짧은 발언이라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강선우 태 보면서 이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분노를 느끼셨겠지만 네. 저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 사실 네. 이제 분노는 좀 사라졌습니다. 분노보다 상실감과 허탈함이 사실은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뉴스 검색부터 저희가 먼저 합니다. 아. 설마 오늘 밤에는 혹시 사퇴했을까? 아. 오늘 밤엔 사퇴했을까? 맞아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나온 발언 중에 이 정도면 낭만은 안 되겠구나, 그 말이 저는 더 와닿는 게, 이미 우리 스스로가 좀 뭐랄까 보좌진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거보다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되게 열악하고 많이 상실감과 그런 허탈함에 젖어 있구나, 그 말이 좀 와닿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날수록 저런 마음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관이 임명된다면 제가 보기에 저런 상실감과 허탈감이 더 만연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도 장관이 임명되거나 하면 앞으로 뭐 보좌진 처우 개선, 뭐 보좌진을 사람처럼 대해달라, 존중해달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보좌관님 어떠셨나요?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일 참담하죠. 네. 저희 민주당 보좌진들이 어쨌든 강선우 의원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많이 악명 높은 의원실이었기 때문에 알고 네. 있었지만 네. 말을 안 하고 저희가 참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보가 됐고 그런 내용들이 이슈화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 이해는 합니다. 정치 공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해는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갑질을 당했던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마치 아무 일이 아닌 듯한,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 듯한 그렇게 비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실망감을 보좌진들이 안고 있고, 때로는 배신감이라고도 느끼더라고요, 일부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란의 밤부터 지금 여태까지 쉬지도 못하고 네. 같이 함께 해왔는데, 요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저희랑 이렇게 벽을 지는 모습에서는 참담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후배들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처음에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보도로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의혹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의혹이라는 건 사라지고, 이게 원래 다 알고 있었고 보좌진들은 특히 또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표현 자체도 또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뭐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뭐 건너에서 저희는 만나니까 보좌진들을 네. 누구누구는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듣잖아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들 말고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이제 윤석열 네.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사람인데 유임을 했잖아요. 네. 그것보다 오히려 그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놀랐다는 보좌진들이 좀 더 많았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뭐 아름아름은 그런 대충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네. 뭐 비대를 고치라고 했다, 네. 뭐 이런 거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네.
뭐 그런 내밀한 것까지 다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예. 보좌진들이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료들끼리는 얘기하지만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란 게 그 의원이 오늘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게 면직 처리가 될 수 있는 네. 임면권이 오로지 의원한테 있는 또 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SBS에 그렇게 증언을 한 보좌진들은 정말 대단한 결심, 네, 모든 걸 네. 다 걸고 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기시감이 드는, 이전에 막 떠오른 사건들 기자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주말자로 기사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네. 온라인용으로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발제를 하나 했어요. 이제 의원님 갑질 천태만상을 아. 해가지고 뭐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갑질한다.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들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공개하면은 갑질 당한 게 그 보통 이제 어떤 갑질을 당했다고 하면 그 갑질들이 되게 기상천외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대상은 누군지 그 갑질을 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의원실에 그걸 폭로한 보좌진은 다른 의원실에서 그 근무를 못 해요. 웬만하면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당을 옮기는 것도 어렵고요. 맞아요. 뭐- 의원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면 위로 안 떠오른 것들이 많은데 제가 네. 사실은 그 기사를 쓰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뭐 네. 떠오른 사건들. 네. 이게 지금 현직도 아니고, 현직에 국한된 얘기만도 아니고, 우리가 또 국회 주로 출입하다 저는 보면, 전직만 예, 듣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주로 전직만 네, 몇 가지 어떤 게 소개해드리면은 있어요? 사실은 폭언은 정말 예사고요. 네. 폭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근데 뭐 맞아요. 엄청 세게 때리고 막 이렇게 막 구타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인트를 깐다거나 뭐 이런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종류의 폭행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죠. 네. 이제 막확 소리 났어. 헉 소리. 막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도 한번 누가 정강이를 이렇게 네. 차가지고 뭐 밖을 비슷한 게 돌기도 했었거든요. 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네, 맞아요. 또 근데 좀 이제 좀 그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 엄청 특히 의원들이 사진에 민감한데 네. 어떤 의원이 사진에 굉장히 민감한 분인데 또 자기가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보정을 해갖고 SNS에 올려야 되는데 보정을 위한 어디를 보정해라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출력을 해온 다음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은 보정을 해가 또 다시 갖다 출력을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동그라미를 또 쳐요. 뭐 그런 식으로 수십 번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지시가 네. 자기 집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막 그런 정말 것도 하나 극한 있었고. 직업을. 아니 명절 때도 불러서 맞죠. 전부치게 하는 의원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폭행 얘기에서 네. 생각난 건데, 정말 기자들한테는 정말 이 신사적인 의원이었어. 맞아. 정말 잘하고 정평이 나 있는 기자들 좋아하는 의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이제 보좌진 뺨 때리고, 네. 그 또 어떤 의원은 휴가 때 마치 이제 군에서 위수 지역 벗어나지 말라는 것처럼 보좌진은 휴가가 없다. 언제든지 일이 생기면 대기했다가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절대 안 된다. 뭐 한강 이남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 좀 엄청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저 예전에 네.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일어난 네. 일인데요. 한 의원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어요. 네. 그럼 부친상을 당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을 쓰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식사도 대접해야 되니까 보좌진 9명을 전부 다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3일 내내 그 식사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나르는 나르고. 거 이거 왜냐면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 보고도 되게 놀랐었고 아니 근데 이 보좌진이 공무원이잖아요.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그쵸.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처 국회 사무처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입법 보조자이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개인 무슨 뭐 부리듯이 할 수 있는지 진짜. 그럼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뭐 대리 쇼핑 이런 게 있는데 의원들이 이제 명품을 사면은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좌진들한테 자기가 뭐 어디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쇼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의원이 보좌진이 갖고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이거 어떠시냐 해갖고 그걸 막 사 와요. 옷일 수도 있고 그 신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계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로 가져와요.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가서 막 환불을 시켜요. 진짜 황당한 일인 네, 거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한 오래된 보좌관이 저한테 해주기를 네. 모모 의원실만 가면 아침에 가면은 집밥을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이렇게 밥 나타나. 냄새가 난다? 네. 왜냐면은 그 의원이 무조건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뭐 식당에 사 먹고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된대요. 아침에는 무조건 집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의원실에다가 밥솥, 그다음에 뭐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도 끓여.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국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뭐 각종 반찬 이렇게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아니 그럼 의원실에 밥솥 있어야 되고 네. 가스레인지 있어야 되고 네. 반찬 있어야 되고 그거 의원한테 아침밥 지어주려면 새벽에 나와야 그쵸,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죠. 아니 집밥은 집에서 집에서 먹어야지. 드셔야죠. 의원실에서 그럼 의원실에서 밥 짓는 그런 의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네. 그 의원실은 되게 요리도구가 많잖아요. 네. 또 어떤 의원실은 엄청 짠돌이에요. 네. 정수기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보통 이제 국회에서 운영비로 하라고 사무실 운영비로 돈이 나오는데 그걸 그렇죠. 또 절감하려고 물을 그 정수기를 안 갖다 놓은 그럼 거예요. 어떡해요? 그럼 이제 옆방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오면은 차를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옆방 갖고 이제 옆방에서 알지. 저기 물 떠라고 뭐 그런 의원실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합니다. 제가 그 보좌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야 진짜 이건 또 부끄럽네요.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열정과 건강과 능력을 바치고 조금 응원하고 봉지까진 못 가더라도 원팀이라는 거를 좀 의원님들이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좌진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보다 의원님의 우리가 모시는 보스의 잘된 모습, 훌륭한 모습,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위해서 12월 3일에 뛰쳐나간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안전하게 들어가셔서 계엄 해제하시라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모시는 의원님이 잘 되는 거, 진짜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